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최고급 빵집에 한국인 제빵사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파리의 고급 빵집 밀레앙 앞에 프랑스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바게트 때문입니다. 한국인 제빵사가 만든 빵이라면 비싸도 무조건 사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인 바게트가 한국인의 손에 완전히 재탄생했습니다. 한국에 빵 없었으면 진짜 프랑스 대통령도 맛있는 바게트를 못 먹을 뻔했다는 프랑스 여학생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소피 르블랑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 예술사학과에 다니는 소피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23살 프랑스 여학생이죠. 제 인생은 기숙사 룸메이트 줄리가 들려준 노래 한 곡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줄리는 보라색 머리띠를 하고 들어오더니 신나서 외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 아이돌 그룹 음악을 발견했다고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을 때 줄리는 웃으면서 들어봐. 내가 좋아할 거야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가사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춤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밤새 영상을 보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그 후로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찾아갔어요. 처음 수업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했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발음이 안녕하세요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정확한 발음을 위해 거울 앞에서 매일 연습했답니다. 세종학당에는 저 같은 젊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70 넘은 마리 할머니도 계셨어요. 마리 할머니는 겨울연가라는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셨죠. 할머니는 종종 제게 배용준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 라고 물으시곤 했어요. 한국어 공부하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이 생긴 거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빵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곁에서 반죽 치는 법, 오븐 온도 맞추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인지 빵 냄새는 언제나 저에게 고향의 향기와도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세종학당 근처에서 달콤한 빵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따라 걷다 보니 밀레앙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프랑스어로 100일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빵 냄새에 취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늘 한국인은 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세종학당에서 시작해 밀레앙 빵집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밀레앙 빵집에 들어서자마자 프랑스 전통 빵집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익숙한 바게트와 크로아상 냄새 사이로 뭔가 달콤하면서도 낯선 향이 섞여 있었죠.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거리에는 빵집이 많은데도 유독 이곳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용기를 내어 세종학당에서 배운 한국어로 말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빵 주세요. 제 말에 카운터 뒤에 있던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한국어로 물었는데 제가 배운 단어 외에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당황한 표정을 보이자 그분은 프랑스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빵을 원하냐고요? 저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더듬더듬 말하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김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제빵사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제게 특별한 빵을 권해주셨어요. 겉모양은 프랑스 빵인데 안에는 붉은색 앙금이 들어있었죠. 이거 뭐예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으악!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단팥 맛이 입안에 퍼졌거든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프랑스 빵의 바삭함과 한국의 달콤한 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죠. 김민수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제빵을 배우러 왔다가 이곳에 정착했다고 하셨죠.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엔 아시아 사람이 만든 바게트를 의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지금은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고요. 세종학당 친구들에게 이 빵집 이야기를 하자 다들 궁금해했어요. 특히 마리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 만든 프랑스 빵이라고 어서 맛보고 싶구나 라고 하셨죠.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밀레항으로 향했어요. 그날 빵집은 특별히 붐볐어요. 김민수 씨는 우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셨고 다양한 빵을 시식할 수 있게 해주셨죠. 친구들은 팥크림이 들어간 크루아상, 녹차 마카롱, 흑임자 에클레어 등 한국 재료를 활용한 프랑스 빵에 감탄했어요. 세종학당에서 배운 한국 속담 백지장도 맛들며 낯달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김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한국어 배우는 프랑스 학생이 우리 빵집에서 일하면 재미있겠네요 라며 긍정적인 대답을 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밀레항 빵집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와 빵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죠. 이 작은 모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아르바이트 첫날 김민수 씨가 알려준 출근 시간은 새벽 12시 30분이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죠. 제빵은 새벽에 시작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자려 했지만 너무 설레고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겨우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잠결에 옷을 거꾸로 입고 나왔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텅 빈 파리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낯설지만 묘한 경험이었어요.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파리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빵집에 도착하자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김민수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소피, 여기 앞치마 입고 손부터 씻으세요. 김민수 씨가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한국식 인사법인 목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빵집은 한국식으로 인사해요. 예의가 중요하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김민수 씨는 제게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밀가루를 체에 거르는 일 발효 상태를 확인하는 법, 오븐 온도를 맞추는 법까지요. 그런데 처음이라 긴장해서인지 큰 통의 반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당황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김민수 씨는 웃으셨죠. 괜찮아요. 저도 처음 바게트 만들 때 반죽 여러 번 떨어뜨렸어요. 군대에서 고참 참는 법 배운 것처럼 제빵도 인내가 필요해요. 김민수 씨의 이야기에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남자들이 모두 군대에 간다는 이야기는 세종학당에서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경험인지 궁금했거든요. 새벽 작업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졸음이 몰려왔어요. 그때 김민수 씨가 따뜻한 차와 작은 찹쌀떡을 내어주셨죠. 한국에서는 힘들 때 이런 간식으로 기운내요. 이게 바로 정이에요. 처음 맛보는 찹쌀떡의 쫄깃한 식감이 생소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반죽을 치면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가사를 잘못 불러 김민수 씨가 웃으셨어요. 사랑해를 사람해라고 발음했던 거죠. 김민수 씨는 그래도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빵을 만들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니 더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첫 근무가 끝나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갓 구운 바게트와 크로아상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만든 빵을 사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오면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응대했는데 다들 놀라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밀레항에서 빵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모험 같았거든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에서 저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밀레항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김민수 씨는 제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프랑스 전통 바게트에 한국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빵을 개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두 문화를 하나의 빵에 담아낼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바게트는 프랑스의 자존심이니까요. 너무 실험적인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죠. 소피,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바게트는 어떤 걸까요? 김민수 씨가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바게트의 3가지 조건을 알려드렸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고소한 향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겉바속촉이라고 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야 맛있다는 뜻이죠. 두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쌀가루를 조금 섞어보기도 하고 흑임자를 넣어보기도 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김민수 씨에게 프랑스에 오게 된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김민수 씨는 2002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프랑스로 왔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제빵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3년간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민수 씨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 빵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대학에 가야 했죠. 종종 수업 중에 졸기도 했고 과제를 위한 시간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김민수 씨도 처음에는 프랑스어가 서툴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편견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말씀하셨죠. 아시아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 빵을 만들 수 있냐는 시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발전했어요.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았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마다 왜 프랑스 여자가 한국어를 배우지? 라는 의아한 시선을 받곤 했으니까요. 어느 날 세종학당 기말고사와 빵집의 특별 행사가 같은 날 겹치게 되었어요. 기말고사는 중요했지만 빵집 행사도 놓치고 싶지 않았죠. 고민 끝에 김민수 씨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시험이 먼저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와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한국식 교육열이라고 하셨죠. 그날 밤 시험 공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여학생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제빵사의 빵집에서 일하면서요. 그 경험이 제게 특별한 시각을 선물해주고 있었죠.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볼 수 있는 눈을요. 한국어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어요. 시험 준비를 위해 빵집 일도 잠시 줄이려고 했는데 김민수 씨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죠. 르 그랑 프리드라 바게트 대회에 출전하신다는 거예요. 파리시에서 주관하는 전통 바게트 경연대회로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1년간 프랑스 대통령께 바게트를 납품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김민수 씨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시험 공부도 중요했지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민수 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정말 괜찮아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번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눈빛만 봐도 아셨나 봐요. 그렇게 시험 공부와 대회 준비를 병행하는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빵집에서 김민수 씨의 바게트 연습을 도왔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죠. 한국어 단어장을 옆에 두고 반죽을 치며 외우기도 했어요. 발효, 반죽 한국어와
제빵 용어를 동시에 외우는 색다른 공부법이었죠.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김민수 씨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달리 조금씩 불안해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할머니에게 배운 프랑스식 행운의 의식을 알려드렸어요. 바게트 반죽을 만들기 전에 테이블을 3번 두드리고 소금 한 꼬집을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는 거였죠. 김민수 씨는 웃으시면서도 진지하게 따라 하셨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미신이 있어요. 중요한 일 전에 머리를 감으면 행운이 달아난다고 하죠.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김민수 씨였죠. 오늘 연습한 바게트 최고였어요. 소피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험 화이팅! 그 짧은 메시지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화이팅이라는 한국식 응원 표현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시험 전날 빵집에서 마지막 연습을 도왔어요. 김민수 씨가 갑자기 소피, 이것 좀 봐요라며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할머니가 쓰시던 것과 똑같은 나무 주걱이 들어있었죠. 프랑스 제빵사의 상징이죠. 우리 함께 만든 바게트로 대회에 나갈 거예요. 김민수 씨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협력과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김민수 씨의 바게트 생각이 났어요. 프랑스 전통과 한국의 정성이 만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했죠. 한국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를 함께 봤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드라마에서처럼 우리의 빵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시험 당일 교실에 앉아 시험지를 받는 순간까지도 김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시험이 시작되자 모든 신경을 한국어에 집중했죠. 놀랍게도 빵집에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리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니, 소피? 할머니가 물으셨고 저는 웃으면서 빵점은 면했어요라고 대답했죠. 한국어로 빵점이 0점이라는 뜻인 걸 알게 된 건 빵집에서였으니 정말 재미있는 우연이었어요. 바게트 대회 당일 파리는 아침부터 화창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밀레앙으로 향했죠. 빵집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김민수 씨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시며 소피, 오늘이 그날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회장으로 향하는 길, 김민수 씨는 조용히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빵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요. 심지어 처음 본 바게트를 야구방망이인 줄 알고 놀랐다는 이야기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 김민수 씨가 이제는 프랑스 최고의 바게트 대회에 출전한다니 믿기지 않았죠. 대회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2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김민수 씨를 쳐다봤어요. 유일한 동양인 참가자였으니까요. 김민수 씨는 그런 시선에도 당당하게 자리로 향했어요. 함께 준비한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김민수 씨가 귓속말로 하셨어요. 소피, 누가 뭐라든 우리는 최고의 바게트를 만들 거예요. 대회가 시작되고 김민수 씨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셨어요.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4가지 재료만으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지켜봤죠. 반죽을 치는 김민수 씨의 손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전통 가락과 프랑스의 리듬이 함께 녹아든 듯한 모습이었죠. 문득 대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세종학당 친구들과 마리 할머니가 응원 팻말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김민수 파이팅! 이라고 쓰인 한국어 응원 문구가 적힌 팻말이었죠. 김민수 씨는 깜짝 놀라셨지만 곧 감동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수로 한국말이 튀어나와 아이고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김민수 씨는 저에게 바게트의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바게트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복잡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국의 정성을 더했어요. 바게트도 정성이에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도 비슷했으니까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정신은 깊고 풍부하다는 것을요. 드디어 오븐에서 바게트를 꺼내는 순간 황금빛 바삭한 껍질과 고소한 향기가 주변을 감쌌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죠. 결과 발표 시간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올해의 르 그랑 프리 드라 바게트 우승자는 김민수 씨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와 세종학당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무대 위로 오른 김민수 씨는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저는 프랑스어 한마디 못하는 외국인이었어요. 오늘 이 상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특히 우리 소피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단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요. 그날 밤 밀레앙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김민수 씨는 자랑스럽게 트로피와 대통령 관저 바게트 납품권을 보여주셨죠. 행복한 얼굴로 이제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 빵을 맛보게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바게트 대회 우승 이후 밀레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문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며 김민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죠. 바게트 하나로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신기해요. 특히 대통령 관저에 바게트를 납품한다는 소식은 파리 전역에 퍼졌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첫 납품일 김민수 씨는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소피, 오늘 엘리제궁에 바게트를 배달해 줄래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대통령 관저에 바게트를 배달한다고요? 하지만 김민수 씨는 진지했어요. 프랑스 여학생이 한국인 제빵사의 바게트를 배달하는 모습,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엘리제궁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별히 제작된 바게트 가방을 들고 가는데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경비원들에게 신분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주방 직원이 저를 맞이했는데 김민수 씨의 바게트를 기대하고 있었대요. 소피, 우리 바게트가 어땠어요? 돌아와서 김민수 씨가 물으셨어요. 저는 주방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죠. 이 바게트는 뭔가 다르네요. 겉은 프랑스 전통 그대로인데 속에서 느껴지는 맛이 특별해요. 김민수 씨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정성이에요. 바게트 대회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민수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플랑이라는 프랑스 디저트에 한국적 요소를 가미하는 프로젝트였죠. 플랑은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타르트 같은 디저트인데 김민수 씨는 여기에 한국의 녹차와 흑임자를 활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소피,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맛을 받아들일까요? 김민수 씨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저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팥빵이 이상했지만 이제는 최고의 간식이 되었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매번 더 나은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한 번은 녹차 플랑 반죽을 전부 태워 먹는 실수를 했어요. 온 주방이 탄 냄새로 가득 찼죠. 김민수 씨는 한숨을 쉬시더니 괜찮아요. 새로 시작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서 한국인의 끈기를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이요. 마침내 완성된 녹차 플랑과 흑임자 플랑은 밀레앙의 새로운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프랑스의 겉,
한국의 속이라는 김민수 씨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디저트였죠. 손님들은 처음 보는 색깔의 디저트에 호기심을 보였고 맛을 본 후에는 감탄했어요. 어느 날 빵집에 한 손님이 들어왔는데 한국어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세종학당에서 배운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했는데 파틀파지라고 발음해서 웃음을 자아냈죠. 그 손님은 한국 방송국 리포터였어요. 한국인 제빵사와 프랑스 여학생의 이야기가 흥미롭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인터뷰 방송이 한국에서 나간 후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밀레앙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BTS 콘서트 보러 왔다가 이 빵집도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한국 여학생들을 만났죠. 그들에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여학생이 한국인 제빵사의 빵집에서 일한다는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반쪽의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 언어, 음식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요. 김민수 씨는 종종 소피가 곧 저보다 더 한국적일 것 같아요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였을 거예요. 일드 프랑스 베스트 플랑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민수 씨는 우리가 함께 개발한 녹차 플랑과 흑임자 플랑 중 하나로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셨죠. 소피,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김민수 씨가 물으셨어요. 두 가지 모두 맛있었지만 저는 흑임자 플랑을 추천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그 독특한 고소함이 매력적이었거든요. 대회 당일 김민수 씨는 긴장하셨지만 자신감도 있으셨어요. 바게트 대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 모양이었죠. 이번에는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게 심사해요. 정말 맛으로만 평가받는 거죠. 김민수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인이라는 편견 없이 순수하게 맛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죠. 대회장에는 약 150팀이 참가했어요. 모두 프랑스 최고의 플랑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제빵사들이었죠.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심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올해의 베스트 플랑 우승자는 다시 한번 김민수 씨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김민수 씨의 흑임자 플랑은 심사위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나 봐요.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선사했다는 평가였죠. 그날 밤 밀레앙에서 또 다른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세종학당 친구들뿐만 아니라 김민수 씨의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모였답니다. 우승 소식이 알려지자 밀레앙의 플랑 판매량은 하루에 5배 이상 늘어났어요. 60개에서 300개 이상으로요. 저는 손님들에게 흑임자의 매력을 설명하느라 목이 쉴 정도였죠. 이것은 한국의 검은 깨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고소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설명하다 보니 어느새 통역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방송국에서 김민수 씨와 저를 함께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서울에서요. 소피, 한국에 갈래요? 같이 가서 인터뷰해요. 김민수 씨의 제안에 너무 기뻤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라니 꿈만 같았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어요. 한국의 거리, 음식,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한국의 빵집들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죠. 프랑스 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그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소피, 나중에 한국에 빵집을 열려고 해요. 이름은 소피의 꿈으로 할 거예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거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김민수 씨의 한국 빵집 오픈도 돕고 싶었거든요. 세종학당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말이 할머니가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라며 귀여운 투정을 부리셨어요. 그 결심을 김민수 씨에게 말씀드렸더니 감동해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소피, 프랑스와 한국은 많이 달라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김민수 씨께서 20년 전 프랑스에 오셨을 때처럼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프랑스 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밀레앙에서 우리는 이제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세종학당 학생들과 빵집 단골 손님들이 함께하는 한불 문화 교류 파티였죠. 한국 음식, 프랑스 음식,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밀레앙 빵까지 다양한 맛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리였어요. 파티에서 김민수 씨는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한국의 찻잔에 프랑스 차를 담은 선물 세트였죠. 두 문화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민수 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빵을 통해 만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한국의 정성과 프랑스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맛을 창조한 것처럼 저 역시 두 문화 사이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빵 냄새를 따라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멋진 모험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김민수 씨와 밀레앙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인 제빵사와 프랑스 여학생의 우정이 만들어낸 특별한 맛, 그 맛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소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인 제빵사 김민수 씨는 낯선 나라에서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빵으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프랑스 여학생 소피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국의 정성과 끈기, 프랑스의 전통과 예술성이 만나 더 아름다운 창조물을 탄생시킨 것처럼 말이죠.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열정은 세계 어디서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게트와 팥빵이 만나 새로운 맛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만남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